네, 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주의회가 지금 두 개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도서관 건립을 위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통단속 카메라를 제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주 상하원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들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그 목표는 무엇인지 찬반의 논리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증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자, 두 개의 법안이 각각 다른 목적을 놓고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오바마 대통령 도서관 건립 문제에 관한 법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민 모두를 위한 공원 보호의 명분과 또 도서관 건립 등의 명분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어떤 법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레이크 미시간 이제 호숫가, 우리가 보통 레이크 프론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 지금 두 개의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된단 말이죠.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 도서관 건립이고 또 하나는 그 스타 워즈 박물관, 루커스 뮤지엄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개의 계획이 이제 진행 중인데 이게 되면은 모두 시카고의 그 시로서의 명성이 더 높아지고 또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도 높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도서관하고 이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반론도 또 강하단 말이죠. 시민단체들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쪽도 있죠. 그래서 라마 매뉴얼 시장하고 주의회 일각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 제소, 사전에 이걸 소송을 막을 수 있는 입법을 서두르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오늘 주 상원에서 이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 통과를 표결에 붙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대통령 도서관 건립 재단에서는 그 재단 건립 자체에 대한 발표를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이게 제소가 만일 걸리면은 시민단체로부터 몇 년 동안 그냥 하지도 못하고 창피해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7에이커에 달하는 그 루커스 뮤지엄이라는 거하고 약 20에이커에 달하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그 프레지던셜 라이브러리 이 건립이죠. 그러니까 레이크프론트 지역의 잭슨 파크이냐 아니면 워싱턴 파크이냐 이제 어느 지점에 이게 들어서게 되는데 이 건립안에 이제 반기를 드는 사람들 이제 강력한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측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Friends of the Parks 그 유명한 기관이죠. 시민단체로서 한 40년 동안 활동한 비영리 단체인데 시카고 지역의 공원 자연보호를 이제 추진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스타워즈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벌써 연방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이 공원 지역에다가 그런 거 짓지 못한다. 제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도서관 건립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확정이 되면은 제소도 불사한다. 네. 그러니까 또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회가 미리 법 개정을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법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자. 그래서 제소를 사전에 차단하자.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오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카고에는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Lakefront Protection Ordinance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호숫가 보호 조례 이런 법안이 있어요. 호숫가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무나 여기 들어와서 뭐 짓고 이런 거 못한다는 법안이죠. 자연 경관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는 이게 귀중한 자연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훼손시키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지역이 public land 아니냐 이게요. public land인데 그게 private use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공간인데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이거를 개인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민 전체 300만 시민들의 재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호수라든가 호변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민 모두의 공간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결코 들어설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도서관 또 박물관 건립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시민들의 공간 보호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데요. 양보의 기미가 서로 없나요? 근데 이제 양측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제 쉽게 얘기를 해서 일화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손님이 오셨어요. 아마 연예인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분을 이제 레이크로 모시고 갔더니 거기 경관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포장마차라든가 무슨 카페 같은 게 들어서면 장사가 잘 될 텐데 그리고 시민들도 좋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 해운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운대 그 비치에
포장마차가 진짜 수십 개가 들어서서 밤에 아주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근데 시카고에서는 이게 어림이 없죠. 절대로 이건 불가능한 거죠. 자연보호, 시민보호, 조례로, 법 규정으로 이걸 금지시켜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나 시정부의 주장은 뭐냐면은 오바마 대통령 도서관이 들어서면은 시카고의 명예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이 시카고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서 네. 어느 대통령이나 퇴임하면은 도서관 다 지니까 당연히 시카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스타워즈라는 거는 뭐 세계적인 그 프라당 아니에요. 그 유명한 영화니까. 그렇죠. 네. 이 박물관을 여기다 지면 이게 세계적인 명물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관광도 오고 수입도 늘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 시카고라는 도시의 명예도 그 네임 밸류도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니냐. 나쁠 게 뭐 있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공원을 보호하겠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로컬 정부들이 우리가 지금 시민들의 이 공간, 우리 시민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공원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이런 거는 가장 귀중한 자연 자산이고 이것은 모든 시민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의 명성이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건데 이거 침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특히 지금 이제 레이크프론트 지역에는 그 다운타운에 지금 대학 시설이 한 21개가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니는 학생이 6만 3천 명.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다운타운에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엄청난데 거기서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칸도 같은데. 그게 한 16,000명, 2만 네. 명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이크 미시간 호변에 이 모든 시민의 공간을 틀림없이 보호해야 된다. 이거 수십만 명이 여기서 지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거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그 urbanization 그래가지고 도시화가 계속되면서 대부분의 시정부들이 다운타운 공원 지역을 시설물 건축물로 집어넣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괜히 하는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시카고에 지금 최근에 그 매기 데일리 파크라는 게 하나 생겼잖아요. 공원이 다운타운 쪽에. 네. 근데 그 파크 옆에다가 매기 at the park이라는 아주 대형 식당이 들어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당이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공원 지역에 진짜 카페가 들어서고 식당이 들어서게 생겼단 말이죠. 그 다음에 344 사우스 스테이트에 가면은 프리스컬 파크라는 파크가 있는데 그걸 지금 매물로 내놨어요. 그거 팔리면은 고층 빌딩이 또 들어서게 되겠죠. 뭐 카페가 들어설지, 네. 뭐 술집이 들어설지 모르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소위 그 Friend of the Parks라는 그 시민단체들이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많은 시민들도 동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의 지금 주장이 서로 양보의 기미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또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 호변은 뭐 자랑이잖아요. 자부심이기도 한데 그렇죠. 말이죠. 참 이쪽 얘기를 들어오면 이렇고 또 저 상대편 얘기를 들으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말썽 많은 교통 단속 카메라 문제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주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의 카메라 제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인데 어떤가요? 이 시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일리노이 주 하원이 Red Light Camera 설치 금지 법안을 어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35개 커뮤니티에 이런 카메라를 설치를 금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2017년부터입니다. 근데 물론 아직 이제 세넷 그 상원을 통과해야지 이제 이 법안이 효력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예외 조항이 있단 말이죠. 시카고라든가 인구가 많은 도시들은 이 법안에서 제외가 돼요. 왜? 소위 그 홈 룰이라는 그 룰이 있는데 그 커뮤니티 자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인구가 한 2만 5천 명 이상 되는 커뮤니티 큰 타운들은 홈 룰이 있어요. 자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2만 5천 명 안 되고 뭐 1,000명, 뭐 5천 명 되는 조그만 타운들 있잖아요. 그거는 주정부가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주의회에서는 지금 전 스테이트, 일리노이 전체에 이거를 규제를 통용하려고 그러면은 5분의 3의 찬성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주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슈퍼 머저리티가 돼야 된단 말이죠. 5분의 3 이상이 네. 찬성을 해야 되는데 어제 하원 통과한 거는 그냥 심플 머저리티 50% 이상 과반수만 통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시카고, 스코키, 뭐 데스플레인, 로즈맨 이런 큰 타운들은 이 적용이 안 돼요. 어디만 적용되느냐? 포레스트 파크이라든가 뭐 리버리빌이라든가 히커리 힐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타운. 거기는 적용이 된단 말이죠. 왜? 거기는 홈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큰 도시는 다 그냥 손도 못 대고 조그만 도시만 하면 무슨 뜻이 있느냐? 그럴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주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있다는 거죠. 시민들이 시정부라든가 여기에 프레셔를 강력하게 줄 수 있는 법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통용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라모 매뉴얼도 이 카메라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지만은 지금 여러 개 띄어내지 않았어요? 프레셔가 많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프레셔를 줄 수 있고 이런 법안이 있으면 소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봐라 이런 법안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소송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설치 금지안을 제안한 사람들의 그 명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모든 시민들이 이 카메라를 헤이트한다 이거예요. 싫어한다 이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카메라가 시 예산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거지 교통안전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거를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 많은 부작용이 있다. 기계적인 결함도 있었죠. 뭐 티켓을 발부를 비정상적으로 하죠. 그랬죠. 부패도 있었죠. 뇌물도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 없애라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없애라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또 반론이 있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no violation, no tickets. 이런 교통법규를 지켜라. 그러면 티켓 안 받을 거 아니냐. 왜 위반하고 티켓 받는 거에서 무슨 컴플레인을 하느냐. 교통법 지켜라. 그런 또 이제 반론을 피고 있죠. 그러니까 하원에서 어제 이제 제한적으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또 가버너가 이거를 이제 그 서명을 할지 그것은 이제 아직 분명치가 않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법안 개정들을 보면서 그 시민들의 투쟁 방법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흥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의 친구라는 아까 그 friend of 그 시민단체는 아주 소소한 일반 시민들의 단체예요. 여기 뭐 굉장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라든가 의회가 쩔쩔맬 정도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시민들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우선 뜻을 모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활동 못하니까. 그다음에 조직을 단단히 한단 말이에요. 가지고 이 삼박자를 다 갖춘 다음에 시스템 안에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 압력을 주고 의원 각자들한테 압력을 주고 법원에 제소를 하고 이렇게 투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시끄럽게 데모하고 뭐 언론에서 떠들썩 하다가 그냥 숟가락 앉고 이런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힘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시민 각자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각자의 힘에 의해서 출발을 한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런 룰을 좀 배워야 됩니다. 여기 오래 살아도 이걸 잘 모르는데 요즘 이제 한국에 뭐 정치권에 검은 돈이 나왔다고 야단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정치권의 지금 야단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놀랄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한국 정치도 지금 미국 정치하고 똑같이 돈이 필요한 정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선거운동하고 선거하고 광고 내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나오냐? 돈이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시민들이 미국까지 자발적으로 선거 헌금을 내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은 필요한데 돈은 없고 나오는 데로 없고 어디서 나오냐. 검은 돈이 나오는 수밖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별로 놀랄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돈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냥 뭐 이런 스캔들이 항상 상존하는 거죠. 지금 뭐 검은 돈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얘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에서는 뭐 스캔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배우는 거는 시민들 개개인 각자 일개인의 힘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권리하고 의무에 대한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시끄럽고 스캔들하고 그렇게 되죠.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시대는 뭐 옛날 그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재 일리노이주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두 법안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상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사항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